김영환 지사가 청주 오송에 5만석 규모의 동구장을 꼭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천억 원이 넘게 들 것으로 보이는데 필요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의 주요 단체장들이 줄줄이 수사기관을 오가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해를 넘긴 사법 리스크가 당장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금값 상승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 충주의 금은방 주인이 잠적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청주 오송에 5만석 규모의 다목적 동구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충북의 경제 성장에 맞춰 부족한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건데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기자회견을 자처해 청주 오송의 동구장 건설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민선 8기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았지만 충북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체육 인프라는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충청북도는 오송을 중심으로 프로야구와 국제 행사는 물론 K-팝 등 대규모 공연과 전시까지 연중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5만석 이상 규모의 다목적 동구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김 지사는 오송을 최적지로 꼽으며 자신이 직접 TF 총괄 단장을 맡아 청주시, 세종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자체 건립을 구상했지만 최근 문체부가 동구장 건설을 장기 목표로 언급함에 따라 국비 확보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건은 최소 6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사업비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경제적 분석은 나오지 않았지만 김 지사는 기업들의 투자 유치 실적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저에게 큰 용기를 준 것은 역시 그동안 충청북도의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64조 4천억, 1,5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충청북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추후 구체화하겠다면서도 필요하면 빚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성이 있으면 돈을 끌어다가라도 이런 SOC를 건설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김 지사는 충북이 2년 연속 역성장했고 지방채가 늘어간다는 비판에 대해 충북이 문제가 아니라 현금을 살포하는 정부 정책이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 경제가 2년 연속 뒷걸음쳤다는 MBC 충북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논평을 내고 김영환 충북지사의 도정 운영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김 지사가 민선 8기 성과가 놀랍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 충북은 지난해 전국이 평균 2% 성장할 때 전국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 지사가 선심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재정이 급격히 악화했다며 자화자찬이 아닌 냉정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도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가장 낮은 32%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한 2025년 하반기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를 보면 김 지사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로 지난 상반기보다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8%에 달해 긍정평가보다 16%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2025년 한 해 충북의 주요 단체장들은 도정이나 시정을 챙기는 시간만큼이나 수사기관과 법원을 오가느라 분주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 판도가 요동칠 수 있는데요. 해를 넘기게 된 단체장들의 사법 리스크를 김은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 한 해 충북의 주요 단체장들은 경찰과 검찰, 법원을 오가느라 분주했습니다. 당장 위태로운 처지에 놓인 건 김영환 도지사입니다. 김 지사는 현재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역 체육계 인사들에게
국외 출장비와 산막 수리비 명목으로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돈을 건넨 인사에게 스마트팜 사업 운영권을 준 것이 대가성이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마친 경찰은 막바지 법리 검토를 끝내는 대로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 지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정치 공작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직접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공작적이고 정치 탄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김 지사의 사법 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책임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검찰은 당초 김 지사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유족들은 재난 컨트롤 타워에 면죄부를 줬다며 지난 2월 항고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안전관리 책임을 김 지사에게 물어야 한다는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재수사를 압박했지만 대전고검은 해가 다가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기소를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재수사를 하시라니까요. 그걸 피해갈 생각이 없다니까요. 윤건영 충북교육감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건설업자에게 골프 접대를 받고 담례로 식사비를 냈다는 의혹입니다. 공교롭게도 윤 교육감에게 골프비를 내준 업자가 김영환 지사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이라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밥값과 골프비 액수가 비슷해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친구와 사적 모임으로 갔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될 줄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법정에 선 이범석 청주시장의 재판은 하세월입니다. 올해 초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으로 기소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 시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판 준비 기일만 4차례 열리는 등 사전 절차만 1년 내내 이어진 겁니다. 이 사고에 대한 법적 관리 책임은 우리 청주시에 없다는 점을. 이 밖에 송인헌 괴산군수도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 주요 단체장들의 운명을 가를 수사와 재판 결과가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내년 초에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여 충북 지역 정가는 거대한 태풍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음성군 원남면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2일 2.7km 떨어진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뒤 예찰 검사를 하다 해당 농장에서 고병원성인 H5N1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육 중인 종오리 만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10km 방역대 안에 있는 농장의 가금류에 대해 이동을 제한한 뒤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은 올겨울 충북에서만 5번째, 전국으로는 25번째입니다. 광복 80주년이 지났지만 친일파 후손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담팀까지 꾸린 진천군이 석 달 만에 친일파 소유로 의심되는 땅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정부와 국회가 지역이 환수한 친일 재산을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다시 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혜 기자입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은 지난 8월, 진천군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친일재산 국가기속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숨겨진 친일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석 달 만에 성과가 나왔습니다. 진천군은 친일파와 후손 명의로 의심되는 토지 6필지를 찾아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충북을 찾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지자체가 발굴한 친일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더라도 다시 그 지역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재산이 국고로 환수가 되지만은 용도는 그 지역에서 다시 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힘들게 재산을 찾아내도 국고로 귀속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데 국회도 입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환수한 곳에다가 그 환수한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우선권을 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친일재산 환수를 위해 노력한 진천군의 감사패를 전달하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김남균 충북인뉴스 기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청주시의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 추진에 반발해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8명은 청주시가 공론화 절차 없이 졸속으로 매각을 강행하고 있다며 어제 의회에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매각 방식과 시기의 적절성을 원점에서 따져봐야 한다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매각 공고 등 후속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이르면 오늘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을 위한 입찰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어제 청주시청을 찾아 부당한 컷오프를 없애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공약에 용기를 얻었다며 시민들에게 지난 삶을 평가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다음 달 초에 공식 출마 선언과 함께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장섭 전 국회의원과 허창원 전 도의원, 박완희 청주시 의원 등이 출마를 예고해 치열한 당내 경쟁이 예상됩니다. 최근 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금 투자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충주의 한 금은방 주인이 금에 투자를 하면 높은 배당을 주겠다고 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계획적인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 규모가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게 닫힌 셔터 위로 주말에는 쉽니다는 문구만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10년 넘게 금은방을 운영하던 업주가 자취를 감춘 건 지난 26일. 배당금을 주기로 한 날 연락이 끊긴 겁니다. 주말 사이 잠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서에는 아침부터 피해자들의 고소장 접수가 빗발쳤습니다. 취재진이 경찰서에서 만난 피해자 2명은 이달 초 해당 금은방 업주에게 각각 3,600만 원씩을 건넸습니다. 최근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금 50돈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건넨 겁니다. 매주 100만 원씩 수익금을 받았는데 네 번째 수익금이 들어오는 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3회까지 받았는데 수익금 10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4회에는 날짜가 돼서 가보니까 가게 닫혀 있고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부모님 집이라 하는데 인기척도 없고 해가지고. 피해자들은 금은방 업주가 금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불가능한 거래 방식이라고 지적합니다. 정상적인 금은방은 현금을 받아 운용해서 이자나 배당금을 주는 금융투자 방식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몇백 돈 이렇게 살려면 중앙에서도 사기 힘들어요. 이자 주겠다, 뭐 주겠다 거기에 홀려서 아마 사람들이 다 투자를 맡기시는 것 같아요. 절대 금방에다 그런 투자는 없죠. 피해는 인근 상인들에게까지 번졌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상인들이 투자를 하거나 급전이 필요하다는 말에 대출까지 받아 수천만 원씩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상인회가 만든 피해자 단체 대화방에는 벌써 20명 넘게 모였습니다. 그게 금액이 1,000만 원부터 지금 우리 상가에 최고 많은 사람은 9억 정도가 지금 손해를 본 것 같더라고요. 충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전체 피해액이 1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취합하는 대로 금은방 업주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경위와 자금 흐름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응급 환자에게 혈액을 공급하는 일은 1분 1초가 급하지만 꽉 막힌 도로 위에선 속수무책일 때가 많습니다. 군부대나 섬마을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대전시가 군과 함께 도심 상공에 드론을 띄워 혈액을 빠르게 배송할 길을 열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드론 한 대가 빽빽한 아파트 숲 위로 빠르게 날아갑니다. 산과 강도 가로지르며 도착한 곳은 국군 대전병원 앞. 대전시와 국군 대전병원이 국내 최초로 도심에서 드론으로 혈액을 배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kg가량의 혈액을 싣고 시속 60km 속도로 비행해 차량으로 50분 가까이 걸리던 거리를 불과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군은 특성상 출혈 환자가 많아 치료에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지에 위치한 부대가 많아 환자 이송 시간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혈액과 같은 검체만이라도 병원으로 먼저 보낼 수 있다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지만 도로는 정체가 잦고 항공기는 비용과 안전 문제가 뒤따릅니다. 도로가 정체가 심한 상태에서 막히는 길을 쭉 거기로 가려면 왕복하는 동안에 몇 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환자분이 돌아갔어요, 실시간에서. 드론이 병원으로 혈액이나 검체를 보내게 되면 군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지난 2달여간 67차례의 실증 비행 결과 배송 정확도는 96%를 넘었고 진동으로 인한 혈액 손상도 없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혈액 상태와 위치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심 환경에서는 드론 기체가 추락하거나 불시착하거나 이랬을 때 위험성이라든가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응급 의료 분야 드론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대전이 먼저 선도적으로 좀 앞장서서 나갈 예정입니다. 군은 해마다 줄어드는 군 장병의 공백을 적은 비용의 드론이 보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섬마을 같은 격오지에서도 고난도 치료가 가능한 항공 군수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충주시가 충주댐의 풍부한 물을 활용해 친환경 수일 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에 나섭니다. 시는 오는 2035년까지 4,150억 원을 들여 충주댐 인근의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팜 등을 갖춘 AI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댐 물의 온도차를 냉난방에 활용하는 수열 에너지 시스템이 도입돼 전력 소비가 많은 데이터 센터 등의 운영비를 20% 이상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주시는 최근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새해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병원에 테러가 발생한다는 허위 쪽지를 남겨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39살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전 청주시 주중동의 한 산부인과에 자신을 FBI 요원이라고 사칭하며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를 대피시키라는 메모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색 결과 병원에서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남성은 과거에도 경찰에 비슷한 허위 신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주경찰서는 공사 현장에 세워둔 중장비에서 상습적으로 기름을 훔친 혐의로 67살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